자, 지난 6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안을 제갈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계엄 준비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국방 관련 이야기, 각종 정치 현안, 오늘은 안보 전문가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하여튼 오랜만에 뵙고 너무 좋고. 예.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 전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를 단독으로 했는데 아마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 건은 심각하다. 네. 대통령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응이 약해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거는 고소나 고발이죠. 네. 이번에 언중위로 보냈단 말이에요.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텔레그램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선의에 의한 조언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문제네요. 지난번에 우리 노스토마토하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같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고소당하셨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 간저의 그 고소가 아니고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했죠. 그렇죠. 고발당했는데 그때는 아주 뭐 강하게 난리를 쳤어요. 아니 천공 아니라고. 근데 천공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근데 지금은 언중위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좀 불안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녹취가 있다라는 건데 제보한 녹취가 있다라는 건데 그 녹취가 이제 까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로키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흔한 언중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걸로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의원님께서 좀 들은 공천 개입 관련해서 들은 내용은 좀 있으실까요? 지금 뭐 김웅원 전 의원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아니 뭐 저는 그냥 들은 건 없고요. 국민의힘 현직 의원 2분의 녹취가 있다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보니 여러 군데 다수의 인원이 갖고 있다. 이 정도만 들었죠. 자, 뭐 이건 사실은 그냥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후속 보도, 내일 후속 보도가 나오면 저는 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녹취록 등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 김건희 여사 하나 더 다루면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일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공정성을 이제 담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다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지만 불공정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이제 제가 대변인 할 때 이해람 중사 사건 성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돼서 국방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 쪽, 가해자 쪽이 들어와서 다 불러서 다 자리에 와서 엄청 막 새벽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건희 측만 불러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 측은 아예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검찰청 밖에서. 그럼에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뭐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럴 바에 뭐하러 합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이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기재부 승인 전에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기재부에다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유권 해석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법 위반이죠. 그래서 막 쓰면 되나요?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유재산관리법
네. 위반한 거죠. 56일간 이제 네.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사용 승인 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좀 입장을 냈습니까? 뭐 괜찮다는 듯이 아니면 뭐 별 문제 없다라는 이런 김용현 경호처장 단식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차를 다 준수했다. 네. 위법한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뭐 정권이 바뀌든 그다음에 정권 중이든 아마 국정조사와 특검 네. 민주당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부시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관저나 했던 그 국방 그 안에서 쓰는 것들은 우리 부승찬 의원께서 많이 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참여연대가 감사원 또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특혜 의혹에 이제 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요거는 감사원이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서도 주의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예, 그렇죠. 이 결과 보고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의사 결정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관저 리모델링 부분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거기에 따른 실정법 위반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의사 결정 과정하고 이제 리모델링 과정만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위법성이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상임위 자료 요구를 이제 행안부, 기재부, 그다음에 국방부, 대통령실 다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 법 위반과 관련된 법 조문에 대한 거에 대한 자료로 근거 자료를 내라. 근데 어느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자료를 못 낼까요?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국회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1년 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법부터 시작해서 공론화, 공청회, 그다음에 어떤 이전 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꾸려져서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정부청사 하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국방부라는 정부청사 하나를 비우는 건데 4일 만에 결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국방부 장관의 권한, 국방 시설에 관한 법에 따른 또 국방부 장관의 권한,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뭐 국유재산관리법 이런 법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7개 정도의 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은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죠. 그거는 정식으로 위반했다라는 거를 기재부에서 자료를 준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전 TF 명단,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회의 내용, 백재건이 왔으면 백재건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니까 자문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명확히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됩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거 없으면 되나요? 일부러 다 없애거나 은폐를 폐기했거나 아니면 얘기 안 주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게 그거예요. 백재권 천공인이라고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 증언 같은 거, 진술 같은 거 토대로 우리 부승찬 의원님하고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천공이 온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니라고 난리치가 뭐 이게 수염이 이만큼 나 있고 그 마스크 사이로 그 백재권 그 학자인가 뭐 그분이었죠. 무속 학자, 풍수지리 학자. 그것도 사실은 왔으면 제대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아직 저는 뭐 천공과 관련돼서는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보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관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영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전혀 경찰청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방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김용현 장관 또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부대 관리 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국방부 부대 그다음에 공무원 정부청사 출입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으로 기록해요?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신원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방부 관리훈령 제84조에 따르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 나 기가 차네, 기가. 자, 이제 지금 영상은 우리 부수장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그때 질문하던 그 모습인데, 네.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걸 청문회장에서 느꼈어요. 예. 절대 권력자 같은 제2의 차지철. 저는 권력간부라는 책에도 김용현은 결국 국방부 장관으로 갈 것이고 제2의 차지철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지난해 2월에 예. 책을 출간하면서 이미요?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네. 느낀 게요, 언어 자체가 상당히 권력자의 언어, 네. 권위주의 국가의 권력자의 언어를 사용해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하고 저한테는 이제 말 조심해라.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사실은 백재건 같은 경우는 국방부를 다녀갔다고 이제 경찰청에서도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예. 근데 국방부 출입 기록엔 백재건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이라면서요. 예, 조직적 은폐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말 조심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경호처장을 하면서 권력을 맛본 거죠. 아하. 신원식은 약간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야인 생활도 좀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김용현에 비해서는 최소한 그런 건 예, 있는데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모습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너네 국회의원들 조만간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인상을 상당히 줘서 예. 정말 위험한 인물이구나 하는 걸 아하. 많이 느꼈죠. 그게 아마 또 계엄령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이 아마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충암고 출신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네. 충암고 출신의 방첩사령관 등등이 있습니다. 같이 비밀 회동을 했다. 네. 근데 문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회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벽하게 이제 충암고 라인들끼리 행동하는 거고요. 예. 군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본질이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3월 말경에 하순경에 네. 방첩사령부를 갔단 말이에요. 방첩사령부는 아시겠지만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부대인데 예. 거기를 가면서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해요. 네. 이건 경질감이죠. 예. 보직 해임감이죠. 행안부 장관이 오는데 방첩사령관이 자기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예. 뭐 저 신원식 장관이 아무것도 몰랐던 예. 그것도 그렇지만 또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예.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 행안부 장관이 국방부 출입한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짜잘한 국방부 부대 출입 기록이 나와요. 네. 방첩사만 쏙 빼요. 또 빠져 있죠. 예, 이것도 보면 은폐한 거죠. 하나 국회가 자꾸 내라면 왜 뺍니까 자꾸? 예, 그리고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출입한 기록을 달라고 하니까 예. 이것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일반인이니까 군인 아닌 일반인 예, 이상민 예, 민간인이니까요. 이걸 예.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완전히 충암 라인들만 해먹겠다라고 국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조직적 은폐,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의 그런 군기 문란, 네. 이 두 부분은 핵심적이고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계엄령 부분 이게 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상당히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이 일과 중이 아닌 일과 후에 야밤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네.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을 부른 것도 그렇고 이걸 장관한테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이
대공 업무 협조를 위해서 방첩사령관을 방문한 것, 사령부를 방문한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본인은 1%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결국은 20% 초반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김건희 공천 개입 또 사건이 이게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려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017년 개헌 문건상의 인사. 이게 충안고를 김용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의 충안고 그 방첩사령관인 충안고 출신을 임명한다든지 그다음에 777 사령관 우리가 서울의 봄에서 본 것처럼 이게 통신감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진압군을 반란군이 제압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777 사령관을 또 충안고 출신을 앉히다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핵심 부대 사령관들을 소집한다라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이제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적으로는 2017년 개헌 문건과 유사하게 유사한 상황이다. 상당히 유사하거나 같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 여당도 민주당 비판을 하지만 또 야당 안에서도 뭐 자꾸 계엄령 얘기하냐. 그 국회 가반이 야당이 가반인데 계엄령 해제 요구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또 합니다. 같은 당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너무 나간 건 있어요.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2017년 개헌 문건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인사들을 임명하잖아요. 충안고 출신, 용연파 출신의 인물들을 임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회의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려 제기해서 먼저 미리 문제 제기를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인사에 어떤 우려스러운 인물이 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견제하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경고다 이게 계엄령 좀 못하게 한 경고다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군복을 입었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전적 공세적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결국 지금 평시에는 그 군 지휘관들이 위법성 판단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명령이다, 위법한 명령이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부정의한 명령은 따라야 되지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하면 되죠.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 발생한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비상계엄, 북한의 도발로 인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했을 때는 위법성 판단을 군 지휘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북 관계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는 개헌 문건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북한의 문제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좀 호전적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 풍선, 쓰레기 풍선이 17차례 지금 왔어요. 맞습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더러워 죽겠어요.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래 놔둬야 됩니까? 원점 타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실제로 다쳤거든요. 타박상을 입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원점 타격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그 관련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헌이다라는 거 결정을 내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정법상으로 보면 위헌이지만 대북 단체들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낼 때는 맞습니다.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면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까지 위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고의 의무가 법적으로 항공안전법상의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대북 단체들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합참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합참조차도 통제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고 남북 관계를 상당히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났을 땐 또 이게 계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관리도 하고 해야지만이 북한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거다. 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전단지 B라 보내는 거랑 같은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약간은 계속 직무유기를 하니까. 예. 약간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예 안 하고 있다.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보내겠네 쓰레기. 신고가 안 된 것들은 예. 통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합참이 이게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까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서로 딱 어느 순간에 충돌을 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 네.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을 때는 군지휘관들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우려하는 게 또 짜면 또 당연한 건데 예. 그 안에서도 왜 계엄 얘기하냐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조각이잖아요. 예.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맞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네. 체계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입법부의 역할을 지금 국회 역할이죠 그게.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국방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런 지적을 꾸준히 계속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